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기흥역에서 매니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국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택청약 신청 시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수는 무주택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함께 청약가점, 그러니까 청약점수를 결정짓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유리한데요. 먼저 이렇게 좀 화면에 점수표를 보시면은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점수는 5점입니다. 그리고 한 명 있으면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부양가족수 점수가 35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수에 대한 만점 점수는 35점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을 보시면 부양가족수를 계산하실 때는 우선 그 주민등록 등본,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셨을 때 나 혼자만 있다? 나 혼자만 있는데 내가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한 명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는 없는 겁니다. 0명입니다. 0명. 이렇게 되면 점수는 5점이 되고요. 예, 어떤 분들은 0명이니까 점수도 0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부양가족수가 0명인 경우에는 점수가 5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청약신청자하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신혼부부라든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두 내에만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있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배우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청약신청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청약신청자의 자녀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숫자가 3명인 경우가 좀 가장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하고 청약신청자의 자녀, 이렇게 부양가족수는 2명이 되고요. 부양가족수 점수는 15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설령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다른 데로 돼 있거나 주민등록이 서로 분리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신청자는 서울에 돼 있고 배우자는 뭐 지방의 어느 도시에 주소가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자녀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청약 신청자하고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신청자의 자녀가 다른 주민등록 등본에 있다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이렇게 합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자녀의 나이가 만 35세가 됐다. 그러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 3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서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예,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자녀의 경우에는 일단 혼인을 한 자녀는 무조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이 점 또 하나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경우도 많죠. 청약 신청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게 이번 2018년 12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일부 이제 규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를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숫자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지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아까 자녀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셨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계 존속 중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이 없으시고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되어 있기는 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뭐 아버지가 세대주라든지 어머니가 세대주라든지 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라면은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가족 숫자가 많죠. 사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좀 거의 없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장인, 장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3년 이상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었다면은 부양가족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하고 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데 또 자녀가 또 배우자와 같이 돼 있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주민등록이 등본이 분리가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좀 어떤 복잡한 경우의 숫자가 복잡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블로그 아래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양가족 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